지역 용도지구 용도를 보겠는데요. 거기에서 2번은 좀 읽어두십시오. 2번. 자, 이 우리네 토지에다가 공익신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적을 지정합니다. 뭐 자연 녹지, 뭐 생산 녹지, 농림지역. 그래서 우리의 재산세 제한을 가해서 바로 재산상 손실을 입힐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손실을 받은 자들 법적으로 용도적을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이게 중요해. 없다. 손실보상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다 어떻게 겁나서 예산도 없는데 국가 예산,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자연 녹지를 지정하고 녹지를 지정합니까? 그래, 그 정도 이상 우리 모두가 다 감수하자 해서 사회적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걸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손실을 보아서 법적으로 손실보상 해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바로 행위자니 가해짐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은 우리들은 바로 행정처를 대상으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쪽에서 해줘야 할 의무 있다 없다? 법적으로 없다. 그 정도는 우리가 모두 다 감사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있죠. 자, 그거 받으시고 그거 보면 그 용도 지역 등의 지정에 한 행위자항 그따 줄 거 봐요. 용도 지역 지정 등에 의한 행위자항 그따 줄 것이고 찾나 2번 행위자항 그따 줄 것이고 밑에 그걸 공용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용제한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가 계획제한 그렇게 쓰나 계획제한 계획제한 공용제한 밑에다 뭐라고 쓴다고요? 계획제한. 그래 여러분 땅에다 이렇게 농림지역이다라고 이런 용도적을 지정합니다. 지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행위자한이 가해지죠.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축행위 제한이 가해지죠. 그래 이러한 용도적 지정에 따른 행위자한 이걸 강제로 제한을 간다 해서 공용제한. 공용제한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냐?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그래.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계획제한. 그래 이때 이걸 지정할 때에 무계획적으로 했어요? 계획적으로 했어요? 계획적.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했나요?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학문상 그다 체크해요. 학문상 찾았나요? 학문상 그 말은 학자들이 행정법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행정법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걸 공용제한을 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용제한. 공용제한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이 정도를 아시고 이런 계획제한에 하여 우리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땅이 편입돼 가지고 개발을 좀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를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된가요? 그래 참 말씀드리면 이런 국토개법령상 용도적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공인중개사 역사상 2번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 한번 나왔고요. 태어난 후에 한번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올해까지 해서 28회차잖아요. 그동안 80 몇 년대 공인사 시험이 도입돼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그때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89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막 태어날 때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시험 제도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험 도입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역사상 이제 금방 언급했던 내용이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국토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토개혁법이
국토의 계획 및 운영 법률 플러스 그에 따른 시행령 이걸 약속으로 국토 법령이랍니다. 국토 계획법령상 용도 지역. 먼저 용도 지역 하면은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 방법이 그리고 종류 그리고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에 따른 용도적별 건축 제한 같은 말로 행위 제한 그리고 용도적별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는 용적으로 최대 한도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국토계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최종 지정할 때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다. 이 자들이 지정하고 그걸 세분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권자다. 이 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용도적 이렇게 지정할 때 농림적이다. 뭐 농림적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이 농림적을 무슨 계획과적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한다. 그럴 때 지정하든 변경하든 그 면적과 관계없이 바로 면적과 관계없이 지정 변경 세부는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농림적을 도시적으로 변경할 때 그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도시 군관리격은 국장만 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이 자들은 면적과 관계없이 지정과 변경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할 때 지정 방법 지정할 때는 용도적을 지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해요? 계획적으로 해요? 용도적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럴 때는 바로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아까? 그래요. 원칙은 그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지정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하는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 지정과 세분과 변경은 이런 걸 한 건 절대 아니다. 이걸 꼭 확인해 주세요. 기본계획도 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 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걸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적이 봐봐요.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리겠죠? 못 들었다고요? 자, 다시 용도적 지정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원칙이죠. 외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은 틀린 거죠? 자, 그래. 외해가 있다. 이겁니다. 외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지역이 탄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내용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 내용 보겠는데 어디로 보느냐? 저기 52페이지 찾나요? 하단부 용도적 지정 찾았죠? 원칙 용도적 지정과 변경 세부는 국장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데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관리교로 결정해서 한다. 관리했다 포인트 잡고 관리했다. 기본 하면 틀리고 관리. 오른쪽도 보셔서 원칙 있으면 외해가 있죠. 가로 2번 특내 거기다 외해 그 말이에요. 외해. 특내가 뭐다고요? 특별한 외해를 약자로 특내 그래요. 외해가 있다. 그 외해에다가 별표 5개. 왜?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그래 동그라미 가로 1번 가로 2번 있죠. 반가로 1번 2번 있죠. 그래 반가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적 지정 특내가 있고 2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 지역에 용도적 지정 특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위에 있는 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서 3번을 화살표 날려보내요. 동그라미 1번에서 3번. 그래서 1번 중요표. 1번이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1번 앞에 때 예외. 2번 앞에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원칙대로 함.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한다고요? 원칙대로 함. 그렇게 써놔. 원칙대로 함.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넘어가서 3번까지 3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까지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예회 그렇게 써놔요. 예회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서 예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4번 살짝 체크해 놓으시고 4번 됐죠? 동그라미 4번 체크해 놨죠? 4번 됐나요? 자, 이 파트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예해가 꼭 시험에 나온다. 그 예해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어떤 해에는 거기에서 두 문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 자, 그거 보면 특례로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 뭔지 알죠? 공유수면 뭘까요? 바다를 공유수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공법에서 여러분이 법 공부할 때 공유수면 나왔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바다다 이렇게. 저 강이 아니에요.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바다란 말 안 씁니다. 이제 딱 한 번 나옵니다. 공유수면 무조건 바다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정 특례가 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1번이 특례다. 특별행위다. 1번은 잘 봐두셔야 되겠다. 알겠죠? 그거 보면 공유수면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공유수면의 맨 목적이 이렇게 육지가 있는데요. 전국엔 토지 여기 바다를 공유수면을 한다고 그랬죠. 이걸 바다를 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공유로 인정합니다. 수면. 그래 공유수면이 있다. 이렇게 바다가 있다. 그래 육지는 여기에는 이미 용도적으로서 도시적이다라고 결정이 나 있는 땅이고요. 이쪽은 농림적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다. 가정시다. 이렇게. 여기는 뭐 관리적이다. 뭐 자연환경 보존이다. 도간농자 이렇게 결정이 나 있다. 가정합시다. 이때 이 공유수를 매립하는데 바다를 매립하는데 평택 앞바다를 매립합니다.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도시
건설을 하고 이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이 서해안 앞바다를 정주행같이 간척지로 밀입합니다. 농지 조성을 하고. 오케이? 이렇게. 자, 이 공유수면 밀목적이 여기 도시 건설차 했다. 그러면 이와 인접하고 있는 용도적과 그 밀목적이 같다 이렇게 보여. 공유수면 밀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으면 공유수면 밀목적이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하지 않겠습니까? 예쁘게 간척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유수면 밀목적이 농지 조소자 이랬다면 그 밀목적은 이와 유타고 있는 용도적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으면 다 매립했습니다. 매립했습니다.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준공 인가 신청해서 이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뭘 받아요? 준공 인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준공 인가를 오늘 받았다. 그러면 이 장소는 별도의 이 지역의 용도적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아까 이 용도적을 지정하려면은 도시 군관계획을 위반한다고 그랬지 아까. 지정하려면 도시 군관계획을 위반하고 최종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런데 봐보세요. 위반할 때 그냥 위반했습니까? 절차가 있었던 겁니까? 절차가 있었죠. 원칙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초조사, 주호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 결정할 때도 두 가지 절차가 있었죠. 협의, 심의.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려준다. 고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러하기까지는 엄청난 행정력, 행정비용,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아까 바로 주민한테 공람시킬 때도 바로 열람시킬 때도 14일선 보장하고 의견서 들어가면은 또 60일 만에 또 반입 통보 날아가고 기초조사할 때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때로는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해야 되니까 제출액성부터 돈 많이 들어가죠.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용도적을 탄생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외해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버리자라는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경우 공유수면 면목적이 이와 유타하는 용도자가 같으면 공유수면 면목적이 이와 유타하는 용도자가 같으면 그 매립 준공의원 준공 인가만 딱 떨어지면 그날부터 그 매립 준공의원 이와 유타하는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자. 농림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자. 그리고 별도로 고심하고 끝내버리자라는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어떨 때만 이렇게 특례가 있느냐? 같으면 이 말이 중요해요. 같으면 포인트 딱 잡고요. 같으면 찾죠. 이거 했던 건 겁니까? 아니 했으면 체크하세요. 같으면 했다가. 그리고 도시 군관리기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때 한번 줄 꺼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 본다. 거기다 마지막 포인트 딱 잡으세요. 지정된 것을 본다 할 때 지정했다 또 한번 치세요. 지정 고시까지 가야 됩니까? 지정된 걸로만 봅니까? 지정된 걸로 본다 이게 돼요. 지정된. 그래서 그 옆에다 지정 고시 써서 X 시험에서 지정 고시 된 거 본다 그럼 들겠어요. 여기서 지정된 거 본다 그 말은 결정하고 같은 말이거든. 결정할 때 정, 지정할 때 정이니까 결정하고 지정하고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는 걸로 간주하고 뭐만 하고 끝내버린다? 고시만 하고 끝내는데 그래서 고시까지는 간주되지 않아요.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돼요? 이때 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준공인가를 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준공가 내주고 나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인 특광특특시장수한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통보받았던 특광특특시장수가 바로 고시는 별도로 꼭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이 몇 번에 있을까요? 1번에 나오죠. 그래서 지정 고시 된 걸 본다. 그럼 틀립니다. 뭐까지만 간된다? 지정까지만. 그리고 고시는 마지막에 별도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이해된가요? 이해가 된 걸로 보고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두 번째 2번.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바로 도시 근교를 매입하는데 도시 근교에 있는 땅을 매립하는데 농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한다. 농림적 근처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매립한다. 이런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한 용도자가 같아요, 다르요?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죠. 그래 이때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다 매립했습니다. 매립했습니다. 매립하면서 이 땅은 네 가지 중 도, 관, 농자 중 도식으로서 용도적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 매립구에 속할 용도적은 도식이다라고 바로 이 절차 싹 걸쳐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원칙대로 가는 거 원칙대로. 이해된가요? 자, 원칙대로 매립구에 속할 용도적은 무슨격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준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은 이 절차 싹 걸친다. 그 말이에요. 속뜻이. 이해됐죠? 또 이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이렇게 매립하는데 도시과 농림적 두 가지 용도적에 걸쳐서 두 개 용도적에 걸쳐서 매립이 이루어지는 구역이 있다. 두 개 용도적과 이웃해서 매립이 이루어지는 공유수면이 있다. 그때는 매립하고 나서 뭐 농지 조성차 있다면 농림적이다라고 매립구에서가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역시 결정해서 정해줘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경우 줄 것이고 둘 이상의 용도적과 이웃하고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경우 그리고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원칙대로 다 매립하면서 매립구에서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됐죠?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보면은 그건 꼭 시험에 나와요. 자, 그것은요 여기까지 간주해버려요.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해버려.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니까 고시도 필요 없어. 고시도 필요 없어. 고시도. 그런 특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뭐까지 간주해버린다고요? 고시까지. 고시까지. 그리고 거기 아까 그 동그라미 1번 저 공유선 매립지 있잖아요. 매립지에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용도주 이런 걸 나오잖아요. 거기다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서 용도지란 써봐요. 그 옆에 어디 여백에다가 여기에서 용도적이란 도간 농자를 말한다. 어디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채우기 아까 용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그 용도적 지정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오는 용도적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용도적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도간 농자 큰 용도적을 말한단 말이에요. 큰 용도적이 잘 자라면 뭐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뭐 이런 거 보존녹지다 이런 거 아니고 바로 큰 용도적인 도간 농자를 의미한다라고 법조문에 그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때 용도적 뭐를 말한다? 도간 농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딱 이해해 주시고 이제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놓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좀 자주 받으세요. 전국에 있는 토지 이용할 때 크게 양추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보전, 하나는 개발 이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국토다. 이 국토를 변형했다. 이렇게 변형했다. 그래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해 나가도 된다라고 할 때 지정한 것이 큰 용도적 도시적인 도시죠. 그리고 보존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규정해서 지정한 큰 용도적이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보존하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해서 지정한 완충지대가 관리적이 있어요. 관리적. 오케이. 이거 아까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지. 다 행정에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 다른 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바로 역시 이 용도적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땅에다가 개발을 하려고요.
행정력 동원하고 행정절차 동원했고 비용도 들여가지고 여기다 무슨 바로 구역을 더 지정 곳이 있다. 다른 법률 따라 지정 곳이 있어. 이렇게 뭐 하려고 정했다고요? 개발하려고. 또 여기다 무슨 단지를 정했어요. 무슨 지구를 지정 곳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법률 따라. 그랬다면 이거 개발하려고 한 만큼 이 네 가지 지역 중 무슨 지역은 개발용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지역? 도시역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안 들었나요? 이 네 가지 중 무슨 지역은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해놨다고요? 도시역이죠. 그래 우리 보면은 야 다른 법률에 따라 아까 행정청이 법적 절차 걸쳐서 개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구역을 딱 정하셨다. 단지, 지구 이걸 지정 곳이었다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이걸로 결정 고의사항으로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놓고 있어요. 이해돼요? 어쩐다고?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했다면 개발 목적 가지고 무슨 목적?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어떤 단지, 구역, 지구를 딱 정하셨다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이 네 가지 용도지역 중 무엇으로 결정 고시장으로 간주해버리자? 도시역으로. 그런 장소가 바로 5개 있단 말이에요. 5개. 몇 가지 있다고요? 5개. 알겠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면 다음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찾았죠?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이 법이 무슨 법일까? 이 법. 국토개법 그렇게 써요. 그러면 국토개법.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지금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개법. 써버려. 공부해 줄게. 이 법에 따른 무슨적으로 결정 고시성 본다. 도시역이다. 여러분 말 쓰도록 개발. 그렇게 써놔요. 개발. 도시역은 뭐다고요? 개발의 보전이에요. 개발. 알겠죠? 그런데 결정 고시했다 줄 것이고 결정까지만 간주돼요? 고시까지 간주돼요? 그래. 의로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로본다. 그래 써봐요. 의로본다 했다 줄 것이고 같은 말로 의로 간주된다. 의로 의제된다.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의로 간주된다. 의로 의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보니까 박스 위에다가 박스 앞에다가 이렇게 써요.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곳임 그렇게 써요.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곳임 박스 앞에다가. 이 5가지 성서는 다 무슨 목적 가지고 정했다? 개발 목적. 됐나요? 자, 그래 보세요. 여기 예컨대 이 땅에다가요. 여기 땅에다 원래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래 농림적이라든가 관리적인 땅 뭐 이거 관리적 포함하고 농림적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대로 놔놓고는 개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뭐 아파트를 지고 싶다. 그때 함부로 못하죠. 이걸 도시로 변경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도시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도시역이다라고 변경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그때 변경할 때 그냥 해요?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해요? 아까 용도적 지정화 변경은 도시 군각으로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경을 하려면 변경을 하게 한 도시 군각 입안에 농림적 자연환경 관리되어 있는 땅을 도시로 변경한다. 농림적하고 관리되어 있는 땅을 이 땅을 도시로 변경한다라고 하게 한 계획을 만들어. 입안할 때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입안에서 협의 걸치고 심을 쳐서 최종 변경 결정 고시해야 그리고 도면까지 딱 고시해야 마침내 허리빨에서 변경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아까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력. 그렇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장소를 지정할 때 행정청에서 행정비용, 행정시간,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으므로 이 장소 다 개발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뭘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리자?
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장소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가 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돼 버리냐. 5가지를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 다른 법률이 항상 크게 나와요. 뭐 택지개발촉진법, 그 다음에 산업 입주민 개발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이런 것들을 다른 법률이 하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예컨대 여기 봐봐요.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원래 관리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이잖아요. 여기다 오늘 여기다가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지구다라고 딱 지정고시해버렸어. 오늘 딱 지정고시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은 용도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대로 있을까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변경 결정 고시단걸로 간주돼서 도시가 될까?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더지 어렸을 때 딱 때리면 두더지가 으르르 하면서 올라와 버리죠. 바로 으르르 하면서 올라와 버리죠. 그하고 똑같아. 여기다 두더지를 마음처럼 딱 때려서 빨간 부분에다. 그랬더니 이 빨간 부분이 바로 관리 농림적으로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나는 도시역이다 바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탁 때리면 바로 올라간다. 원래 농림적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개발 허용하고자 도시로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필요 없다. 특례로서 바로 자동화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역으로 딱 정고시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이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무슨 지역이 돼버린다?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도시로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딱 택지개발지구다라고 정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이제 이 장소는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 뭐가 돼버렸어? 이제 도시 지역으로 딱 바뀌어버렸죠. 용도지역이. 그리고 나서 이 택지개발 사업 다 끝나가지고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이걸 더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해지했어. 해지. 그래 택지개발 사업이 다 완료됐다. 그래서 해지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여기 봐봐요.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사업도 하지 않고 여기에 인구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주택 개발하기 위한 택지 개발에 쓰면 없겠다. 그럴 때는 또 지정했던 자가 사업도 하지 않고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해제를 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여기 만약 여기 보세요. 만약 사업도 하지 않고 이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권자가 오늘부로 해제했다 합시다. 다시 해제했다면 해제 효과 이 지구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을 본다. 그래서 다시 관리적이 되고 농림이 되긴다. 이해돼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다 끝내버렸어. 여기 봐봐요.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개발 사업이 다 완료돼가지고 더 이상 이 지구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했어.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 조치했다면 효과, 해제 효과 바로 이 지구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될까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할까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제 도시로 최종 확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4번에 있었습니다. 몇 번에 있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볼까? 4번 보면은 찾나요? 4번 보시면 자, 그 도시적으로 간주되는 구역 등은 아까 택지개발지구도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등이 그 말이에요. 해제되는 경우 가로 건너뛰어서 이 법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은 용도적으로 뭐된 본다? 환원된 것을 본다. 그런데 모두 다 환원된 거 본다. 외해가 있다. 외해 가로 안에 봐봐요. 어떨 때는 제되느냐?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해지된 경우는 환원된 것을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잘 이해하세요?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가 의제될 때는 이 지구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줄 아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떠한 장소로 따당따당 지정고시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도시가 돼버리냐. 첫째,
항만법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무슨 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이 있으면,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이 있으면 이것 중에 딱 체크해요. 항만구역으로서 그다 줄 것이고 도시역에 줄 것이고 연접한 공이 있으면 그걸 항자 동그라미 도자 동그라미 공자 동그라미 있어. 항도공.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다 바다라고 가정해봐요. 바다에 육지고. 근데 항만법 따라 항만 건설을 하고 여기 도시역에 옆에 있는 이 공유수면에다가 오늘 항만구이다라고 딱 지정 오셨어요. 항만구이다라고 딱 지정 오셨다. 그러면 자,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옆에 있는 이 공유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해버리자? 도시역으로 결정 고의성과 간주해서 신속한 여러 가지 시설 건설을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만구역을 여기다 지정했다 합시다. 여기 농림적 근거에 있는 공유수면에다가 항만구역이다라고 딱 정하셨다면, 항만구로 딱 정하셨다면 이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안돼서 도시가 될까? 이것은 적용되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관리 농림자연보전적 중 어느 적 근교에 있는 그 바다에 항만이 들었으면 가장 물동량이 많고 이용자 많기 때문에 신속한 연접선을 개발 제공해야 되냐? 도시가 되는 거야. 도시죠. 그래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도시역 근교에다 항만구역 지어놓고 여기다 도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절차 싹 걸쳐서 도시역이다라고 해가지고 개발하려면 날 샌단 말이야. 날새. 이해돼요? 그래서 자, 항만으로서 도시역에 옆에 있는 이 공유수면만 바로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해버리자? 도시로 결정 고의성과 간주해서 개발을 신속하게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항구역도 마찬가지. 어항구역으로 공유수면에다 칭했습니다. 어항구역 중 어느 지역에 어항이 가장 많이 이용자가 많겠습니까? 도시죠. 그래서 이것도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레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상 그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개발 허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어항구로서 도시역 옆에 있는 이 공유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하자? 도시죠. 그래서 두 번째 어항구역 도시역 할 때 도, 그 다음에 공유수면 할 때 공에서 어도공 이렇게 기하시고 항도공, 어도공.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바로 이 산업단지를 지정고시 하는데요.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 합니다. 이렇게. 이때 산업단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 뭐냐면은 국가산업단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하면 몇 가지가 포함된다고요? 4가지. 알겠죠? 근데 봐봐요. 이 산업단지 중 4가지 중 이것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자, 이걸 약속으로 국일도산이 뭐라고 한다고요? 국일도산이. 자, 그래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요.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오늘 여기다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관리되겠다.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오늘 정하시면 이 장소는 그대로 관리적일까 도시가 돼버릴까? 이제 자동화됐단 말이야. 도시이다라고 결정고시가 간주돼버릴까? 이해돼요? 또 여기다 일반 산업단지다라고 정하시면 이건 이제 관리적 농림지가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린다? 도시죠. 또 여기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다라고 정하셔도 이 땅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도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보세요.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 농촌의 농기구 같은 거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장 같은 거 세울 수 있도록 여기다 농공단지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농림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공장 건설을 농기구 만들 수 있는 공장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딱 농공단지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한정돼서 도시가 될까? 도시가 되지 않고 그냥 농림지역일까? 그대로 농림입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 없어요. 이건 변화 없다. 무엇은 변화 없냐? 농공단은 변화 없다. 그대로다. 이게 중요해요. 이해돼요? 그래, 3가지만 그렇다. 약자로 국일도산만. 뭔만? 국일도산. 암기.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농공단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은 아니다?
그래 이거 두 번 나왔네. 이대로 답이 농광 절대 아니다. 농광단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용도지 변화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그 산업단지 준하여 개발을 허용해서 이 그것도 있어요. 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적도 도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도시로 결정고시를 하냐느냐?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를 기하는 건 시험 공부다. 그 말이에요. 국일도 3만 이렇게. 뭔만? 국일도 3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택지발주고 아까 했죠. 택지발주로 지정고시된 적도 도시로 결정고시 하면 된다. 마지막에 이 비도시에다가요. 뭐 원자력발전소 뭐 화력발전 설치하자 이렇게 봐봐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 설치하자라고 해서 여기다 전원개발 사업국을 딱 정하셨어. 그러면 이쪽은 이제 관리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롱림적도 아니고 뭐다? 도시로 결정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전원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이 발전소 하면 이 전원확보자 발전소 만들 때게요. 우리나라 발전소 대표로 뭐뭐 있을까요? 화력발전소도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수력발전소도 있죠. 그래, 오, 좋아요. 그래, 이 수력발전소라는 것은 물의 힘을 이용해서 그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한 게 수력발전소란 말이에요. 그래, 댐은 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자연환경 보존차. 어디 있다고요? 자, 그래, 댐을 수장이라고 하거든. 수자원 보존차 지정해놓고 있는 땅이 지금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이렇게 산이 있다. 산을 막았다. 자연환경 보존. 댐 만들었다. 이 댐을 수자한다. 수자원 보존차 자연환경 보존 묶어놨다. 이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자 여기다 수력발전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국이다라고 지정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역이 돼버리냐? 아니다. 변화 없다. 그냥 자연환경 보존지이다. 여기까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면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다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 중요해요. 수력발전소 설치한 그 전원개발 사업과 그 예정구역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 간주하지 않는다. 간주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자, 그래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이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데 다만 수력발전소는 제된다. 포함된다. 제. 그리고 봐봐요.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우리 도시에 전원 공급합니다. 공급할 때 이 산 같은 데다가 철탑 세우는 거 봤죠? 철탑. 여기 산이 있는데 산인데 철탑. 이게 바로 철탑의 송전설비. 뭐라고 한다고요? 송전설비. 그래 이 자연환경 보존적인 산에다가 송전설비를 설치한 그 사업구역이다라고 딱딱 찍어놨어. 이렇게. 송전설비. 맞나요? 송전. 자, 그래 이 땅은 자연환경 보존인데 여기다 송전설비만을 설치한 사업구역이다라고 정하셨다면 이 지역은 도시역이 된다.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다. 아니다. 변전 설비를 여기다 설치하자라고 증거하셨다면 이것도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세 가지는 죄된다 이것이. 수송변 약자로. 수송변 포함된다 죄된다. 자 이렇게 해서 딱딱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문제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지역이 5개 있다.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이 있는데 다만 산업단지 중 무슨 산업단지 아니냐? 농공단지. 그 다음에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 중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고시한 적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느냐? 수, 송, 변, 죄. 딱 하다 쳐버리세요. 됐죠? 할 게 없잖아요.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이 동그라미 2번은요. 여기에서 일이 터질 때만 적는다. 이게 중요해요. 관리적에서만 적는다. 2번. 거기다 포인트 딱 잡아요. 어디서만 적는다고요? 관리적에서만. 그 마지막 줄 보면 농림적으로 그따 줄 거 봐요. 밑에다 써요. 바로 써버려요.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써.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은 첫머리 관리적에서 거기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 딱 매겨줘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밑에 줄 관리적 안에 있는 살림 중 할 때 관리적 앞에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2개로 쪼개서 공부하셔라. 2개로 쪼개서 딱 체크했나요? 자, 그래 밑에 있는 것은 몇 가지로 쪼개서 공부해야 된다? 2가지로. 꼭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기 보세요. 아까 봐봐. 아까 다른 법률에 따라 여기 봐봐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서 행정력 동원하고 행정비용 시간 들여가지고 더
5가지 지정 곳이었어. 그러면 그쪽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다 아까?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다. 개발 목적으로 지정했기에 이 4가지 용도 중 개발 용도 중 무엇으로 딱 결정의식을 간주했다? 도시역으로 결정의식이 간주돼 버렸다. 도시역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다른 법률에 따라 딱 행정청에서 지정의식했는데 그게 이걸 위해서 지정의식했어. 이걸 뭘 위해서? 보전. 보전을 위해서 딱 지정의식했다면 바로 이쪽 둘 중 하나로 결정의식을 간주하자 그 말이에요. 농림적 또는 자연 보전적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바로 동그라미에서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천 국토가 있다. 도시적 있고 여기는 주로 개발 용도. 그 다음에 농림적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보존 있다. 여기는 주로 보존. 근데 여기는 관리적 있다. 어정쩡한 칙이죠. 관리적. 그래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적용되느냐? 관리적. 이 관리적은 보존하되 개발도 허용하겠다는 어정쩡한 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 관리적 있는 땅이었는데 그 관리적 있는 땅을 예쁘게 다져가지고 정부에서 돈 들여서 이렇게 농지를 만들었어요. 농지. 뭘 만들었다고요? 농지. 이 농지 애당초 이렇게 예쁜 농지가 있었다면 이 농림적으로 딱 지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당초 이 땅은 농지가 이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차면 개발도 허용하려고 애당초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계단식. 농지가. 그래서 아차면 개발도 허용하려고 관리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걸 밀어서 경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예쁘게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농지 그대로 어정쩡한 지역인 관리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보전성인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할까요? 농림지로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관리적인 땅을 농림을 평가하려면 이 절차 다 걸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시간 엄청 걸리죠. 아까 보니까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적 있는 땅인 농지에다요 오늘부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의하여 보존차 이걸로 오늘 딱 지은 곳이 있습니다. 농지 중에서도 보존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보존하고 싶다 그때 농지법에 따라 이걸 지정하면 돼요. 뭘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농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그래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을 딱 오늘 지정하셨어요. 여기다 농업진흥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땅은 관리적이다 자동적으로 보존성이 센 농림지로 결정의식을 간주해버리자. 농림지로 결정의식을 간주하자 그 말이에요. 자동화시켜버리자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돼? 관리적에서 해야 돼. 관리적에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리적에서. 알겠죠? 그래서 관리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 법에 따른 국토개법에 따른 무엇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리냐? 농림지로 결정고시성을 본다. 이렇게 딱 기하시되 이때 관리적일 때 관에다 세모쳐요. 농업진흥적일 때 농에다 세모쳐요. 농림적일 때 농림적일 때 농에다 세모쳐요. 그리고 결정고시 된 거 본다 써놨는데 썼죠. 결정고시 된 거 본다 할 때 여기다 줄 거예요. 그리고 암기해요. 감보농자 결정고시 간주. 됐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농농 결정고시 간주. 간농농 결정고시 간주. 간농농 결정고시. 그래 세모 쳤겠죠. 세모를 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짝짝짝짝 해버린다. 이게 속 터져버리죠. 여기 봐봐. 세모는 봐봐요. 삼각형이 되려면 세 개가 다 만나야 되죠. 그래 이 내용이 맞으려면 세 개 다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버리고 농업진흥으로 지정고시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본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요?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그 표현은 맞다. 시험장에서 옳고 그름 판단할 때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너 있어야 되고 농 결정고시 간주 이게 싹 붙어 있어야 옳은 편. 하나로 빠져나간다든가 다른 거 들으면 틀린 표현 여기 딱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해됐나 보자. 여기 관리적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바로 자연환경 보호전적
자연환경 보호전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정호시 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농림적으로 결정하셔야 한다. 맞아 틀려요? 이런 거 없잖아요. 알겠죠? 또 도가 나와도 안 돼요. 여기 보셔봐. 이 농업진흥적의 지정 문제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진흥적 지정 1. 했다. 2. 안 했다. 3. 전혀 관심 없다. 무조건 모른다고요? 속 터져 죽겠네. 농지법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때 2시 20분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욕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일부러 농지법 다 파드리려고. 나 혼자 파고 갔구만. 여러분 관심이었구만. 그때 2시 25분까지 해가지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적은 시도사가 지정합니다. 지정 가능 용도적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제한을 보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에 따른 지정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녹지는 지정 못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요? 아무튼 안 나도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 농업진흥이라는 것은 농지 보전차 지정을 하는 관계로 농지가 여기에 있다. 자연 보전적에 이렇게 새롭게 야산 밀어가지고 농지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다 자연 보전적 농지에다가 농지 보전차 농업진흥지다라고 증거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해돼요? 또 농림적의 임자 있잖아요. 이 임야를 밀어가지고 농지 만들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 농지 조성해 놓고 여기다도 농업진흥지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 도시계 녹지 있잖아요. 녹지에다도 서울특별시 녹지 빼고 나머지 녹지은 여기다 바로 농업진흥지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녹지에다 오늘부로 농업진흥지다라고 칭하셨다면 이 땅은 녹지가 아니라 농림으로 결정하셔서 간주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관리지역에다만 해야 돼요. 알겠죠? 왜 안 되냐 여기는 녹지역은 그 용도적 특성상 보호전성이 쌓인 땅이니까 굳이 그런 규정을 적용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농림역과 자연의 보호지역도 그 용도적 특성상 보호전성이 센 용도지니까 굳이 그렇게 그 규정을 특례를 정해서 바꿔줄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지일 때만 정한다? 관리적 꼭 각인을 시켜버리세요. 관리적 꼭 하시고 관리적에서 이게 전제된다. 관리적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 거. 역시 그것도 관리적에서만 적용된다. 관리적을 지정할 때 그 산이 정말 예쁜 산이었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다면 여기 봐봐요. 그 산이 바로 잘 자란 나무들이 있었다면 애당초 이 네 가로 구분 칭할 때 이거 아니면 이걸로 칭을 해놨을 겁니다. 보존하겠어. 근데 그 산은 산이었는데 산지는 산지였는데 그것도 개발도 허용하려고 여기 나무들도 뭐 쭉쟁이 같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아차면 그냥 개발 허용하려고 관리적으로 칭해놨어요. 그 산이 준 보존 산지였어요. 준 보존. 법적으로 이 봐봐요. 산지관리법에는 전국에 있는 산지다. 이게 전국에 있는 산지랍시다. 산인데 이건 나무들이 쭉쟁이만 자라고 있고 여기는 막 아주 나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따면 전국 산지는 크게 이용시 이것도 똑같아. 국토 일부니까 보존할 거 딱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개발을 허용하면서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건 산지관리법에 따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이 산 주인이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막고 싶다. 공적으로. 그럼 여기다가 보존산지다라고 딱 찍으셔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산지. 그럼 이건 함부로 개발 못하는 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요. 전국 산지 중 이렇게 보존 목적 가지고 산지를 받더라 산림청에 보존산지다라고 딱 정하면 나머지 산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준 보존산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그래 이 정도 상식 알으세요. 여기 봐봐. 준 보존산지는 별도의 고시절차가 없어. 뜻이 그래. 준 보존산지란 보존산지 애의산지다 이렇게 돼 있어. 뜻이 알겠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개발을 해도 된다 이런 산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여기 원래 이 관리적을 정할 때 이 산이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관리적으로 딱 해놨는데 여기 바다가 있고요. 산이 있는데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렸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산 주변에 그 농촌도 있었고 농경지도 있었고 취락도 있었는데 이 나무가 잘 자랄 때는요.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온분
이 함유된 바람이 날아서 농경지 피해도 입혔고 농촌의 그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 모래 나와서 막 피해를 입혔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는데 이게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니까 나무가. 그래서 이거 공익적으로 개발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때는 법적 절차 거쳐서 산림청장이 여기다 딱 보전산지다라고 증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전산지다라고 오늘 딱 증오했다면 이 산지는 이제 관리적이 아니다. 이 산림청장이 고시할 때 지 마음대로 농림적이다라고 고시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시할 수 있거든. 자연환경 보전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해 두셔야 돼. 이때 이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조로 결정시 간주된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농림적이다 그러면 틀리고 일방적으로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조로 결정 고시 된 겁니다. 이해된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네 가지가 다 따라다녀야 옳은 편이 된다. 그래서 관리적일 때 관했다 네모, 보전산지할 때 보했다 네모, 농림적일 때 농했다 네모, 자연환경 보전지할 때 자했다 네모, 마지막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거기다 밑줄 사자. 그래서 기억 감보 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딱 머리에다 넣고 가야 시험장에서 쫙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틀린다. 다른 것이 끼어들면 틀린다. 이렇게 하셔요. 됐나요? 됐죠? 뭐라고 한다? 간, 보, 농자 결정고시 간주,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도시로 결정고시가 관리된 적은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환, 수성면치의 농공단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둬야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